JJ 팝콘 톡. 안녕하세요. JJ 팝콘 토크의 제이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 또 왔습니다. 스카이입니다. 네, 스카씨 또 왔네요. 응? 네. 자주 드나드네요. 네, 바빠요. 응. 재밌어요? 같이 얘기하는 게? 뭐 반강제잖아요. 왜 그래요? 재밌어요. 나도 같이 얘기하는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힘든 스케줄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생떼를 써가지고 이렇게 반강제적으로 출연을 시키고 있습니다. 고마워요. 아니, 재밌어요. 고마워. 오늘은 무슨 얘기 할 건가요? 자, 오늘은 척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후. 척키라는 캐릭터가 되게 유명하잖아요. 공포 영화계에서는. 사탄의 인형이라고 한국에서 나왔었던 차일드 플레이에 나온 캐릭터죠. 네네. 근데 이 캐릭터를 가지고 TV 시리즈를 만들었어요. 너무 행복한 거지. 그냥 허접하게 만들었어도 척키를 다시 본다는 것 자체가 기쁨을 주는 거였었는데 거기다가 재미있어, 이 시리즈가. 그래서 너무 기뻤어요. 한국에서는 12월 10일에 웨이브에서 음.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아직 따끈따끈한 게 되겠네요. 그죠? 한국에서 공개가 된다니 너무 좋은 소식이네요. 한국에도 분명히 80년대, 90년대 척키 팬들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팬들한테는 진짜 너무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 시리즈를 보고 새로운 팬이 생길지는 의문이에요. 그렇지만 왜요? 기존 팬들은 너무나도 좋아할 시리즈입니다. 왜냐하면 이 척키라는 캐릭터 특유의 조크가 있잖아요. 농담 툭툭 던지는. 네. 그리고 셋업 자체가 웃기잖아요. 조그만 인형한테 사람들이 휘둘리고 살해당하고 막 이러는 그런 컨셉 자체가 좀 웃긴데 그거를 일단 인정을 하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 시리즈를 즐길 수 있다 이거지. 근데 또 세상 사악하게 생겼잖아요, 그 아이가.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발로 차면 되지. 그거를 그렇게 힘들게 싸우나? 그게 그렇게 무서운 존재인가? 막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척키라는 존재를 받아들이시면은 이 시리즈를 너무 재밌게 볼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될 수 있죠. 이 몇 부작이에요? 에피소드가 8개가 있습니다. 꽤 기네요. 아니, 그것도 1시간씩이나 되는 거를 8편이나 만들어서 그렇게 할 얘기가 많은가? 할 얘기 많아요. 근데 영화도 되게 많이 나왔잖아요. 2017년까지 계속 나오지 않았어요? 아니, 2019년에도 나왔어요. 근데 이 시리즈하고는 별개로 새로 리부트하는 식으로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원래 그 영화 프랜차이즈에 관여했던 사람들이 전혀 관여를 안 한 별도의 영화가 됐던 거죠. 근데 사람들한테 욕을 너무 바가지로 먹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 TV 시리즈를 만드는 게 가능하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바로 전께 진짜 욕을 많이 먹었으니까. 폭망했군요, 폭망. 뭐 망했다기보다는 기존 팬들이 너무 화를 낸 거죠. 근데 저는 딴에 뭐 재미있게 보긴 했는데 척키 인형을 전혀 다른 이미지로 만들었어요. 근데 너무 못생긴 거라 척키 나름의 매력이 있는데 그거를 냅두고 따로 만들었는데 별로 그것도 이쁘지가 않아. 그래가지고 구태여 저렇게까지 바꿀 필요가 있었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컨셉 자체는 괜찮았었어요. 뭐 2019년에 개봉이 된 거기 때문에 뭐 집에 있는 전기 기계들을 인형을 통해서 다 연결을 해서 컨트롤할 수 있게 하는 뭐 그런 시스템을 그 영화상에 넣었거든요. 그럼 그런 점에서는 재밌었거든요. 근데 일단 그 영화를 빼고도 한참 1988년에 처음 그 차일드 플레이가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우선 8편의 영화가 나왔어요. 2019년까지. 그런데
이 시리즈는 처음 작품부터 이 캐릭터를 만들어냈던 작가가 던 만시니라는 작가인데 이 작가가 만든 시리즈가 되죠. 근데 이 작가는 2004년부터 만들어진 척키 영화 시리즈의 감독을 맡기도 했었어요. 2019년 것만 빼고. 그러니까 이제 척키 쪽에서는 뭐 이 사람을 따라갈 사람이 없는 거지. 본인이 창조한 캐릭터이기도 하니까. 근데 그 사람이 이 시리즈를 만드니까 그 전에 이 영화 프랜차이즈에 참여를 했던 배우들이 다시 다 나오는 거야, 여기. 너무 완전 올스타 전이었지. 진짜 재밌는 거야. 저는 2편인가 3편밖에 못 본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8편까지 나온 건 알지도 못했어요. 저는 그냥 이렇게 막, 진짜 찾아봐야지 되겠다. 막 이런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워낙 찰스 플레이 첫 번째 작품하고 두 번째까지는 진짜 애정하는 영화였거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거의 숙제식으로 나오면은 본 경우였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시리즈가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거기에 나왔던 배우들도 알게 되고 막 이러면서 시간이 오래 가니까 꼭 가족 같은 그런 느낌? 어떻게 만들어도 봐줘야 될 것 같은. 그렇고 또 뭐 얼굴만 봐도 그냥 반가운. 걔가 와서 무슨 난리를 치던지 상관없이 그냥 보면 얼굴 막 이렇게 되는 거지. 죽지도 않고 또 돌아왔네 막 이러면서. 척키가 막 인상을 쓰고 있어도 그랬어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이거 TV 시리즈로 만든다 그랬을 때 그 만든 데에 의의가 있다 막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는 솔직히 뭐 다시 볼 수 있는 게 어디야. 이거 완전히 선물이네 선물 막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웬걸 재미있어. 시리즈에 대해서 어떻게 이어지든지 간략하게 얘기해 주세요. 네, 그러면은 2019년에 만든 차일드 플레이라는 영화는 전에 나왔던 시리즈하고는 전혀 연결고리가 없는 다른 영화이기 때문에 그거는 제외하고 그 전까지 벌어졌던 일을 다 연결을 해가지고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나왔던 게 2017년에 나왔던 컬트 오브 척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척키가 인간의 몸으로 이동을 해요. 영혼이. 그런데 이게 온전히 이동을 하는 게 아니고 다 나눠지는 거예요. 분열이 돼. 척키의 영혼이 분열이 돼가지고 다른 인형에도 남아있는데 사람 몸에도 영혼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해리포터인가요? 그러니까 이 말하자면 너무 시리즈를 오래 끌었기 때문에 지네 마음대로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뭐 굳이 어떻게 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그때부터 재미가 떨어지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마지막이 그렇게 끝난 거거든요. 근데 그 인간의 몸으로 들어갔는데 그게 한 여자의 몸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그 여자랑 티파니라는 척키 부인이 있잖아요. 네. 그 제니퍼 틸리가 연기를 했었는데 나중에는 제니퍼 틸리라는 진짜 배우의 몸에 들어간다는 그런 컨셉으로 끝났었거든요. 그래서 제니퍼 틸리가 영혼은 이제 티파니의 영혼이 들어간 채로 새로 척키의 영혼이 들어간 여자와 둘이 키스를 나누면서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영화가 컬트 오브 척키가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정말 산으로 가고 마음대로 만드는 시리즈군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걔네들이 이제 행복하게 떠났어. 그러면 이제 나머지 분열된 척키의 영혼은 어디에 들어가 있냐? 그 굿가이 덜 있잖아요. 굿가이라는 인형이 있잖아요. 거기에 아직도 남아있는 척키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몇몇이 남아있는 거지.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뉴저지에서 나타난 거야. 뉴저지 해켄색. 거기가 네이버후드네요. 그렇죠. 거기가 왜 중요하냐? 왜냐하면은 척키의 본명이 뭡니까? 찰리 리 레이라는 캐릭터거든요. 그거를 이제 줄여서 척키라는 닉네임이 있었던 거지. 근데 그 사람이 뉴저지 해켄색에서 태어났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고향으로 돌아온 거예요. 근데 이 척키 인형을 어떤 중학생이죠. 13살짜리 남학생이 야드 세일에서 우연하게 보고
사요. 그러니까 야드 세일이 뭐냐. 영화나 TV 시리즈에서 미국 거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마당에다가 물건 늘어놓고 본인이 안 쓰는 물건들 주변 동네 사람들한테 팔고 그러는 거 많이 보셨죠. 그런 걸 야드 세일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라지 세일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근데 이런 세일에서 우연히 발견을 해서 척키 인형을 구입을 하는 거죠. 이 소년 이름이 제이크예요. 이 친구가 미술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인형 머리로 그런 형상 같은 거를 만들기 좋아하는 그런 미술대학 지망생인데 이 학생이 왕따를 당해요, 학교에서. 왜냐? 게이라는 게 알려졌거든, 학교에. 그 후에는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말 시켜주는 사람도 없고 혼자서 미술 작품 만드는 것만 하는 거지. 그리고 얼마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 충격으로 아버지가 술을 좀 마시기 시작했어. 거기에다가 아들이 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부터는 거리감이 많이 느껴지는 거지. 그리고 그거를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안 좋은 그런 학교 생활이나 집안 생활 때문에 고통을 많이 받고 있었는데 척키 인형을 산 거야. 그래서 척키 인형의 머리를 잘라가지고 자기가 만들고 있는 조형물에다가 더 넣으려고 그러는데 이때부터 이제 일이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이제 갈등이 점점 심해지고 그러면서 척키의 유혹을 받게 돼요. 척키가 얘기를 시작을 하면서 아버지는 없는 게 더 낫지 않냐 이러면서 계속 꼬드기는 거예요, 이 친구를. 그러다가 아버지를 사고로 잃게 돼요. 정말 사고인가요? 사고가 아니겠죠. 척키가 있는데 어떻게 사고가 있겠습니까? 그 후에 삼촌네 집에서 살게 되는데 웃기는 게 뭐냐면 이 제이크의 아버지 역할을 한 배우가 데번 사와예요. 이 친구가 누구냐면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있잖아요. 한국에서는 데스티네이션으로 알려졌는데 원래 영어 제목은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이죠. 그 영화에서 주연으로 나왔던 배우거든요. 몇 번째 영화요? 첫 번째 영화에서요. 아, 그 귀요미? 그 친구가 이제는 나이가 많이 먹어가지고 아버지로 나오는 거죠. 와우. 그런데 제이크의 아버지로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죽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분도 부활하시나요? 삼촌이 있다 그랬잖아요. 삼촌이 쌍둥이야, 트윈? 쌍둥이.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나오는 거지. 근데 이제 삼촌도 결혼해가지고 동갑내기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같은 학교를 다니는 거예요. 주니어라고. 근데 그 아들은 굉장히 운동도 잘하고 학교에서 인기도 많고 여자친구도 인기 있는 여학생이랑 여자친구거든요. 그러니까 정반대지, 제이크하고는. 제이크를 왕따하는데 그닥 뭐 큰 관심도 없고 제이크가 뭘 하든지 본인은 별로 상관도 안 해요. 근데 자기네 집에 같이 살게 되니까 그거는 굉장히 불만인 거지. 그래가지고 점점 생활이 어려워지는데 척키는 계속 옆에서 꼬드기는 거야. 너는 계속 누구를 그러니까 해쳐야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옆에서 꼬드기면서 점점 안 좋아지기 시작하는 그런 내용으로 시리즈가 가는데 여기서는 그 배경이 중학교인 거죠. 처음 차일드 플레이가 나왔을 때는 주인공으로 나왔던 앤디가 어린이였잖아요. 그쵸. 그런데 그거보다는 좀 나이를 이번에는 올리고 싶었었다고 그래요. 자신이 누군지 이제 발견을 해 나가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는데 중학생으로 배경을 잡았고 세팅을 주인공인 척키의 고향으로 잡았기 때문에 오리진 스토리가 또 나오는 거지. 척키가 태어난 다음에 어떤 어린이였었고 자라면서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런 사람이 됐나 뭐 이런 것도 보여주고 거기에서 티파니를 또 언제 만났었나 뭐 이들의 사랑은 어떻게 시작이 됐나 뭐 이런 것도 보여주고 그럼 척키 TV 시리즈가 아니라 척키 리턴스네. 척키 오리진 스토리 막 이렇게도 볼 수 있고 그런데 이제 중간중간에 이렇게 옛날 얘기를 회상하는 식으로 보여주는 장면도 나오고 그러거든요. 근데 제가 예전에 나왔던 배우들이 다 나온다 그랬잖아요. 이게 재밌는 게 이 배우들의 성향을 잘 알고 거기에 대해서 쓰니까 작가가 캐스팅도 너무 잘하는 거야. 이 전에 척키의 영혼이 컬트 오브 척키에서 어떤 여자 캐릭터에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그 여자 캐릭터를 연기를 한 배우가 누구냐면은 피오나 도리프라는 여배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척키의 목소리를 담당을 하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담당을 하고 있는 브래드 도리프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딸도 척키 영화에 캐릭터로 등장을 했던 거지. 몇 편에 나왔었거든요. 근데 여기 제니퍼 틸리랑 같이 다시 등장을 해요. 마지막 영화에서 둘이 커플로 떠났으니까 다시 등장을 하지. 그런데 회상 장면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TV 시리즈에서는. 근데 회상 장면에서 지금 70대가 된 그 브래드 도리프가 연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뜬금없이 생판 모르는 배우를 갖다 놓지 않고 어떻게 했냐면, 피오나가 딸이라고 그랬잖아. 딸을 분장을 시켜서 젊었을 때 척키를 연기를 하게 한 거예요. 근데 비슷해. 분장을 시켜놓으니까. 아버지 젊었을 때 하고.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몰랐었는데 제니퍼 틸리가 에이시안 앤세스토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것까지 다 신경을 쓴 거야. 캐스팅을 할 때 젊었을 때 티파니 역할을 하는 배우도 그러니까 half Chinese로 뽑은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를 굉장히 고려를 많이 해서 그렇게 캐스팅까지 했더라고. 근데 목소리는 제니퍼 틸리 목소리라는 거지. 그 목소리는 어떻게 바꿀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유일무이하잖아요. 너무 재밌었어요. 그런 장면에 이렇게 세세하게 신경을 쓴 게 다 보이는 거야. 그래서 재밌었고, TV 시리즈로 만든다고 그래서 되게 걱정을 했던 게 뭐냐면, 척키 시리즈의 중요한 게 뭐예요? 잔인하게 죽이는 살인 장면하고, 척키가 조크 날릴 때 욕을 섞어서 많이 하잖아요. 인형의 입에서 욕이 나오는 게 그게 재미였었잖아요. 근데 아무리 케이블 TV라고 그래도 TV는 TV니까 어느 정도 심의 때문에 걸리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 욕도 다 나오고 잔인한 살인 장면도 다 나오는 거예요. 몇 시에 방송했어요? 10시. 아무리 10시라고 그래도 그러니까. 심하더라고. 와우. 하나도 다른 영화하고 차이가 없어. 그 수위가 차이가 없어, 차이가. 너무 재밌는 거야. 아, 저기요. 제이미 씨. 네? 너무 그렇게 나오는 거를 재밌다고 표현을 하시면 아. 되게 이상한 사람 같아요. 예. 뭐 지금까지 저의 팟캐스트를 많이 들어봐 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완전히 호러 영화 덕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현은 조금 무리가 있을지 몰라도 호러를 많이 본 사람으로서 호러 팬의 입장에서 이 시리즈가 재밌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임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보통 사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잔인하고 욕이 쓸데없이 많이 들어간 그런 시리즈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척키 영화의 팬이라면 이런 뉘앙스를 잘 알아들으실 거라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잔인한 살인 장면이 많기 때문에, 그것도 기발한 살인 장면들이 많기 때문에 척키 영화 팬으로서 상당히 만족스러웠었고, TV 시리즈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 전혀 스포하실 건가요, 근데? 아니, 절대 안 하죠. 이거는 직접 하지 봐야지 마세요. 재밌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 시리즈에서는 그러니까 척키 캐릭터의 오리진 스토리를 다루기 때문에 척키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런 점에서 좋았었어요. 척키를 구태여 오리진 스토리까지 얘기를 해야 되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리고 내가 그게 필요한가? 뭐 그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이 보고 나면 필요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시리즈를 보면은 잔 재미들을 그런 데서 느낄 수가 있고, 그리고 제이크라는 캐릭터가 게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단 만시니 캐릭터를 원래 오리진으로 만든 그런 작가가 게이예요. 그래서 본인이 어렸을 때 겪었던 그런 경험담을 이 제이크라는 캐릭터에 많이 포함을 시켰다고 그러더라고요. 학교에서 따돌림 당하고 부모님한테 인정받지 못하고 그랬던 내용들을 많이 포함을 시켰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이크라는 캐릭터가 그 짝사랑을 하는 대상이 있었는데 이게 슬픈 캐릭터로 묘사가 되지 않는 게 너무너무 신선했어요. 왜냐면은 대부분 공포 영화에서 나오는 게이 캐릭터는 첫 번째로 죽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쵸, 게이 캐릭터. 게이 캐릭터나 아니면은 못생긴 캐릭터나 뚱뚱한 캐릭터나 아니면 유색인종 캐릭터. 공포 영화에서는 제일 먼저 가는 캐릭터들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호러 영화를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파이널 걸이라는 그런 텀이 있어요.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여자 주인공을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대체로 유명한 공포 영화 프랜차이즈 보면은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게 여자 주인공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걸 파이널 걸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파이널 보이인 거잖아. 그런 걸 만들어냈다는 자체가 너무 재밌는 거야. 본인의 얘기를 섞지만 본인이 직접 경험하지 못했던, 하지만 경험했으면 좋았을 만한 그런 판타지적인 요소도 같이 넣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너무 좋았었고, 일단 이 사람들이 촬영을 진짜 즐겁게 하나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척키 프랜차이즈를 같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떨어져 나가는 사람 없이 부르면 다시 쫙 모이는 거야. 그러니까 분위기가 너무 좋다는 거지. 그건 그렇게밖에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아, 그리고 여기서는 굉장히 공포 영화에서 자주 볼 수 있는 mean girls라고 그러죠. 되게 못된 퀸 비 같은 퀸 비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캐릭터들도 등장하고 그러는데 단순히 그냥 캐릭터를 그런 식으로 묘사를 하는 게 아니고 시리즈로 한 거를 100분 잘 이용을 해서 캐릭터 아크가 굉장히 잘 묘사가 됐어요. 단편적으로 묘사된 캐릭터가 거의 없어요. 다 깊이가 있고 그런 행동을 하는데 타당성 있는 이유들을 다 가지고 있고 어떨 때는 동의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나쁜 행동을 해도 그런 식으로 묘사를 했기 때문에 뭐 캐릭터 묘사 면에서나 캐스팅에서나 아니면 촬영 면에서나 공포의 수위 면에서 다 만족스러운 그런 시리즈였습니다. 하지만 정말 재미있게 보셨나요? 네, 척키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 시리즈로 처음 시작하는 것은 절대 결사 반대. 적어도 차일드 플레이 1, 2편은 보고 이 시리즈를 보시는 거를 권장해 드립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다이나믹한 것을 좀 이해를 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 영화 처음에 나왔을 때 봤던 거 진짜 기억하는, 정말 공포와 이 놀라움과 그거를 정말 와, 뭐 이런 영화가 다 있지? 막 이러면서 봤었는데 그것도 제이미 씨가 저에게 보여줬죠. 맞아요. 미성년자인 저에게 그렇게 욕이 나오고 죽이는 걸 그렇게 보여줬어요. 그죠? 인형 나오는 거니까. 그 인형이 그 인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제 덕분에 얼마나 튼튼하게 잘 자랐습니까? 그렇죠. 저도 웬만한 공포영화는 공포영화 같지 않습니다. 웬만한 거는 꿈쩍도 안 하잖아요. 그렇죠. 강인하게 키웠죠, 진짜. 예, 그렇게 그렇게 하고 넘어갑시다, 우리. 네. 아, 그래서 이 시리즈가 너무 재밌었는데 이 시리즈가 인기가 많았었나 봐요. 끝나기 전에 시즌2 그린라이트를 받았어요. 그래서 시즌2도 이제 내년에 다시 볼 수 있다는 너무 즐거운 아주 소식. 그렇네요. 나는 원도 못 봤는데 왜 투 된다 그러니까 기분이 좋을까요? 한국에서는 이 척키 시리즈를 어디서 볼 수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웨이브? 한국에서 12월 10일 날 웨이브에서 볼 수 있다고 했는데 너무 기대되네요. 가입을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척키 팬이면은 아마도 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미국에서는 지금 USA라는 케이블 네트워크하고 사이파이라는 케이블 네트워크에서 방송을 10월 12일부터 11월 30일까지 방송을 끝냈거든요. 그리고 12월 1일부터 피카하고 훌루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척키 시리즈에 대한 평가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IMDb에서 시청자들이 별점을 준 거는 10점 만점에서 7.5점을 줬고요. 그리고 라튼 토마토에서는 평론가들이 90% 신선도를 줬습니다. 그 옛날 영화를 TV 시리즈로 만들었는데 그렇게 높게 나와요? 네네. 그리고 라튼 토마토 안에 있는 그 어디언스들이 준 점수로는 87%.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물론 뭐 호러 시리즈나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몰려가서 다 별점을 준 거겠지만 웬만큼 만족을 했으니까 저렇게 높게 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만족스러운 시리즈였고 시즌2가 상당히 기다려지는 그런 시리즈였습니다. Child's Play는요, 지금 피카이라는 스트리밍 앱에서 보실 수 있고요. 그 사탄의 인형 그 찰스 플레이에서 나오는 굉장히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Do you wanna play? 아, 나오나요? 많이 나옵니다. 너무 좋습니다. 아주 유명한 명대사잖아요. 예. 아, 그리고 그거 얘기 드리는 거 까먹었는데, 이 뉴저지에서 해켄색이라는 동네가 제가 살고 있는 데서 얼마 멀지 않은 거리에 있거든요. 근데 이 직접 촬영은 캐나다에서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뽀샤시하고 이쁘게 나왔는데 해켄색이 그렇게 이쁜 데는 아니거든요. 그렇게 이쁘거나 뭐 진짜 살기 좋거나 뭐 이런 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쁘게 나왔다는 거 그거는 한번 알려드려야지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고 나면은 어디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네요. 저 어디서 찍은 거야? 막 이렇게 나올 거야. 뭐. 해켄색은 그렇게 이쁘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오늘은 척키 TV 시리즈 편을 얘기를 해봤고요. 끝내기 전에 팝콘 지수를 한번 줘볼게요. 팝콘 지수는 4점 만점에서 3.5입니다. 호러 영화를 좋아하시거나 척키 시리즈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보셨으면 좋겠고, 호러에 조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차일드 플레이 1, 2를 먼저 보실 것을 권해드려요. 그래야지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그럼 저는 팝콘 기대 지수를 주면 되나요? 그러세요. 예. 전 3.5? 3개 반? 굉장히 흥미롭습니까? 네, 저는 정말 차일드 플레이 너무 재밌게 봤었거든요. 저는 막 중간에 조금 이렇게 슬로우한 데가 있긴 한데 이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피날레였습니다. 마지막 편에는 저는 완전 소리 지르고 난리 아니, 났었습니다. 이제 그만, 네. 그만.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실망 안 하고 볼 시리즈입니다. 기대 너무 많이 하고 나면 또 재미없어요. 글쎄 이거는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스포일한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오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니퍼 틸리가 척키 영화 프랜차이즈에 상당한 기간 동안 나왔었는데 이 배우가 지금 63세입니다. 예. 근데 하나도 그렇게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목소리 때문인가요? 목소리도 그렇고 뭐 의상도 그렇고 뭐 아직 그렇게 나이 들은 거 보이지가 않아요. 다른 여배우들 같았으면 그 나이면은 다 할머니 역할밖에 안 올 텐데 지금 할머니 역할 할 사람으로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티파니 역할 하는데도 아무런 그런 문제가 없어 보이기 때문에 대단한 연기자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척키 시리즈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 척키 시리즈가 한국에서도 웨이브라는 스트리밍을 통해서 볼 수 있다고 하니 꼭 찾아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에피소드에 더 재미있는 영화나 시리즈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스카이 씨도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저도 다음에 혹시 끌려오게 되면 또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